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사태. 근데 저는 처음에 인국공 사태라고 해서 이 공항에서 공정해야 되나? 그래서 공짜가 들어가가지고 공정인가? 대체 이 인국공 사태를 가지고 왜 공정이라는 게 나올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양치기 소년의 이 거짓말이 아니라 뻥튀기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금 사태가 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방문 현장이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을 끊어서 아마 대통령 취임 후에 최고의 지지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저의 지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완전히 그냥 막말로 이야기하면 미천을 다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인천국제공항 사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여기에 담겨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갑자기 공정하냐 안 가냐, 공정사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담겨있는 인간 심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항 도착부터 시작해서 출국 비행기를 탈 때까지 만나는 모든 직원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체 1만여 명의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17%로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사람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왜 운영할까요? 아니, 박사님, 그거 당연하죠. 정규직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고용 보장을 하려면 사측 입장에서 가능하면 싫고, 아니 경영학과 교수들 지난 10년 20년 동안 IMF 터지고 나서 끊임없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조직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가능하면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입이 아프도록 떠들어댄 사람이 이 나라에서 경영학과 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학 배우고 그럼 노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특히 공공기관 태만하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자, 그렇게 하면 가능하면 전체 직원들 중에서 정규직 비중을 줄이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조직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된다라는, 그것이 이 모든 조직 운영에서의 기본 원칙처럼 진행됐던 것이 이 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최소한 IMF 이후부터 기본적인 경영의 첫 번째 금가옥조처럼 부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교사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하고, 대학에서도 이 정규직 교수라고 하는 비율보다는 비정규직이라는 강사, 소위 말해서 시간 강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의 4년제 대학, 제가 한때 있었던 연세대학교 전체 강의 담당 비율이 정규직이라는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높을까요? 비정규직이라는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높을까요? 시간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전체 강의의 50%가 넘어요. 학교에서부터 이미 비정규직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고 교육을 받은 주제에 본인들은 취업을 하면 정규직이 돼야 된다고 믿는 거, 그리고 정규직이 되는 게 공정하다고 믿으면 이거는 엄청 웃기는 생각이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인천국제
공항공사가 1만여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1902명의 항공보안 금색 요원들을 청운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야, 그렇죠. 그동안 사실 경영 효율성 운운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비정규직으로 뒀는데 아무래도 이 공항에서 안전 또 이런 거 하니까 보안 검색 요원은 업무 특성상 무기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에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핑계예요. 핑계.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법 핑계를 대는 거지. 절대로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이 같은 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협의회가 마련됐지만 지난 2월 이후 멈춰 있었고 그 와중에 인천공항이 이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안검색 요원은 항공보안법, 경기업법, 통합방비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직고용할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취준생 A씨는 인천공항을 위해 토익 10번을 받고 토익 스피킹 8번을 받다. 매일 허벅지 찔러가면서 14시간씩 전공 공부도 했다며 자신의 토익 응시 이력을 공개했다. 그럼 이 취준생 N은 뭘 이야기한 거예요? 지가 토익 10번을 받고 토익 스피킹 8번 했으면 토익 점수 되게 안 나왔다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14시간씩 전공 공부했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토익 점수도 안 나오고 14시간씩 전공 공부해치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애들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취직 공부하는데 전공 공부를 14시간 하면 더욱더 바보지. 취직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가 공부하는 거를 잘못했고 엉뚱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밝혀놔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살기 싫어졌다. 지가 지금 아니 우물에 가가지고 숭늉 찾는 짓을 해놓고 갑자기 분노를 토했다. 이어 처음으로 아빠 앞에서 울었다. 마음이 산산조각났다. 이거하고 지금 인천공항을 위해 자기가 취업 준비한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놀랍게도 한국일보에서 이걸 기사라고 올렸어요. 이거는 가짜 기사도 아니고 이게 앞뒤가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놓고 기사를 쓴 거거든. 이 글에는 다른 취준생들이 열심히 해서 성취한 걸 보면서 나도 목표 달성을 하자고 매일 책상 앞에서 돈만 축 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책상 앞에서 돈만 축 쓰고 공부하면 이 사람이 은행원이 되겠다고 지금 공부한 거지. 아니 취업 목표를 달성하면 공부를 하면 지 목표 달성한 거에 초점을 두지 다른 취준생들이 열심히 해서 성취하는 걸 그걸 보고 자기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제대로 된 진로 준비를 못하는 취준생의 아주 전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쓴 이 기자는 그런데 이거를 또 김현정의 유시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데를 보면서 저는 너무 재밌게 생각했어요. 김현정,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규모 전환 소식을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이 취준생한테 물었대요. 취업준비생한테.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규모 전환 소식을 듣고 어땠냐고? 아니 내가 거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내한테 듣고 어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저한테 뭘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취업준비생이 이렇게 됐대.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공부를 하다가 독서실에서 소식을 접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공부할 의욕을 상실했대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지금 본인이 보안요원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정규직 사무직 직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무직일 확률이 더 높아요. 사무직 직원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날 공부할 의욕을 상실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무직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을 했으니까 이제 사무직 안 뽑겠다
라고 이 친구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감, 허탈감 표현으로도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응답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김현정 씨는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 당신이 그 보안요원으로 혹시 신청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무직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럼 당신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걸 보고 허탈하고 본인이 공부할 의욕이 없어졌습니까? 본인이 혹시 공부하다가 힘들고 뽑는 인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뽑는 뭐 청원경찰 이걸로 해서 나는 무슨 일 있더라도 인천공사에 취업하려고 생각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공사가 너무 취업하기 좋다고 하고 좋은 직장이라니까 인천공사는 내가 청소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좋겠다. 거기에 취업만 하면 좋겠다. 옛날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청와대가 이 너무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청와대 청소부라도 하기만 하면 너는 출세한 거야.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환되는 보안 검색 요원분들은 우리는 그동안 노력한 게 있다. 들어와서 우리가 쌓은 경험, 교육 시간 이런 게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취업준비생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비정규직들이 그런 투자는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 회사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얻는다는 부분은 상대적 차별,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화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요, 전형적으로 남의 이야기하는 심리, 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친구가 자기가 허탈하고 갑자기 공부가 손에 안 잡힙니다. 이럴 때는 지 심정을 발표를 하는데 지금 여기 딱 이야기하는 건 모 회사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얻는다는 부분은 상대적 차별,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화두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말하는 투가 평론가의 모드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신다면 이 취업준비생은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는 이 모드로 바뀌었다라는 심리를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정 씨와 취업준비생은 이 이야기를 동문서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서로 자기가 무슨 질문을 하고 있고 무슨 답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공항 밖의 비정규직은 이제 놀라운 망상장애 같은 경우가 있어요. 프리랜서 청년은 뭐라고 하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찬성. 하지만 민간기업으로 확산되지 않는 공공기관만의 정규직 전환은 불구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나는 공공기관에 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기업을 위해 가지고 일하는 프리랜서 비정규직이거든요. 내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찬성하지만은 내하고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고증하다고 나는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중학교 영어교사 박모 씨 2년 넘게 임용고시 준비해서 겨우 합격했는데 재작년에 기간제 교사들을 한 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정부 검토안을 듣고 내가 왜 2년을 고생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내가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왜 그동안 로또 복권을 안 샀나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이 중학교 영어 교사분은 거의 망상장애에 시달린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자기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공정하지 못한 사회, 부정한 사회, 이거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거는 다 대통령 탓이야, 다 정부 잘못이야, 더 내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야, 내가 흙수저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심리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전형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엉뚱한 거에 갖다 붙이거나 또는 엉뚱한 문제를 이슈할 때 거기에 부안해동, 피해의식 열심히 발휘하는 사람들의 심리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빠져들게 되는 거. 이거를 정신과 의사들은 불안증, 공황장애, 조현병, ADHD 온갖 정신병명을 갖다 붙임으로써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병에 걸린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주는 이런 재밌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 이걸 더 잘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황상민의 심리 코드 강독에 참여하시면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